안녕하세요. 트렉스입니다. 리 펠저스타인로 비롯한 그 다음에 에드 로버츠, 리 펠저스타인, 에드 로버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 홈브루 컴퓨터 클럽까지 왔어. 홈브루 클럽, 그게 어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게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캘리포니아 자유를 만끽하는 디자인 서핑이 떠오르고 서핑 또 진짜 그런 한 번도 못 가본 게 내가 참 이 나이 50 가까이인데도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렇게 진짜 미국을 못 가봤어. 어 가기도 겁나거든 미국. 어. 아니 차를 갔다 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럼 지금 뭐 좀 우리 부자 되고 가야지. 스티브 워즈니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커이자 개발자이기도 해요. 프로그래머, 찐 엔지니어죠. 물론 진정한 천재는 이제 뭐 비트를 만든 뭐 셰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천재지만, 그러니까 그냥 셰넌은 하나의 우주를 만든 거야. 비트라는 우주. 미쳤다. 비트라는 우주. 그리고 또 뭐냐, 한마디로 인코딩과 디코딩의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인코딩, 디코딩. 디지털이라는 것을 재창조한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걸 재창조한 인물이 셰넌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좀 정은 안 가. 정은 안 가. 이 사람은 논문을 기가 막히게 쓰고 너무 어릴 때 천재가 된 거야. 물론 스티브 워즈니도 너무 어렸을 때 천재긴 하지만 이 푸근한 맛이 없어. 이 셰넌은 좀 원래 외모도 마르기도 했지만 물론 노년이 이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제대로 된 금수저인 거죠. 셰넌은 MIT의 월등한 엘리트 코스들 갔던 사람이고. 고생 한번 안 해봤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별로. 물론 스티브 워즈니악도 뭐 나중에 이혼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어렵게 살아 이혼 안 하는. 힘을 합쳐야 돼. 그렇지. 잘 나가면 이혼. 잘 나가면.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사람을 제가 그냥 별명 붙였어. 슈퍼스타 해커다.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해커인데 슈퍼스타야. 이게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아이 워즈라는 책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번역돼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해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해커 윤리. 이게 스티브 레비의 아까 해커의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는 무제한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하고 모든 정보는 무료해야 하고 권위에 대한 불권화, 한마디로 위아래가 없다는 거야. 수평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고, 학위나이 인종 또는 위치와 같은 가짜 기준이 아닌 해킹, 오로지 기술로만 우리는 판단하자. 컴퓨터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하자. 컴퓨터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대단하네요. 여기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컴퓨터는 그 자체로서 공유돼야 된다. 사회화가 빠져있죠. 사회화가. 이게 캘리포니아 해커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하게 된 거죠. 어떻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거에 캘리포니아 한 가지 숟가락이 더 얹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어. 그렇죠. 이 홈브루, 그래서 탄생된 클럽이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전 시간에 말했던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었던 거죠. 근데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 알테오를 쓰면서 그 보통 소프트웨어 복제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MS,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만든 베이직을 그냥 갖다 썼었어. 이제 빡친 거지. 빡쳐갖고 이 빌 게이츠는 대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해커기, 아니 싫어하는 한마디로 장사치인데, 물론 대단한 프로그래머도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로 이렇게 막 홈브루가 되게 막 똥똥 묻히게 된 거죠. 우리한테 진정한 컴퓨터가 나왔다. 하드웨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이제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지네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우리가 10대 애들이 알 수 없는 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뭐 내가 보던 절반 이상 욕이긴 한데, MIT TRMC의 해커 철학이 이제 심취되어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PCC 알브레이트 철학, 이게 바로 뭐냐면 PCC, 아까 전에 말한 알브레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가 플러스 됐다는 게 뭐예요? 컴퓨터로 일반 사람들도 평등하게 하는 것. 근데 홈브루에서는 이게 좀 결여돼 있었어요.
왜냐면 납땜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어렵죠. 음. 네, 일반 사람 쓰기에는 음. 절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홈브루는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는 갔는데 엔지니어들의 세계였어. 그렇죠. 엔지니어, 그들만의 리더. 네, 그들만의 이거였죠. 그리고 알테어를 본 대부분의 하드웨어 해커들은 알테어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이제 비아냥거렸어. 얘네들은 뭐라고 비아냥거리면, 야, 너네들은 그냥 하비스트잖아, 취미가잖아. 너네들 무슨 상품 만들어? 너네들 그냥 니네들끼리 진짜 그냥 니네들 좋아하고 그냥 자유행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비아냥거렸죠. 이 범죄자 새끼처럼 얼굴이 나왔죠. 이게 아마 뭐 교도소에 얘가 소년원에 아마 이렇게 들락날락 거렸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운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더 괴리가 느껴졌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들도 한계에 부닥친 거죠. 더 이상 확장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알브레이트가 말했던 베이직을 사용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를 사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두 명의 괴짜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워지니악도 사실은 근본이 해커야. 근본이 잘 알았네요. 너무 천재였던 거죠. 신기하다. 근본이 천재였던 거죠. 근본. 그러니까 그냥 천재가 아니라 완전 천재. 슈퍼의 천재. 어떻게 뚫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뚫지? 그러니까- 인터넷도 접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뚫지? 그러니까 기인인 거지. 기인. 신기해요. 어떻게 뚫지 거기를? 그래서 또 캘리포니아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 좀 약간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좀 자유주의에 가깝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외모와 사상 그리고 행동 모두에서 얘가 진정한 히피는 또 스티브 잡스였거든. 스티브 잡스가 진정한 히피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나봐요? 나 이제 혹시 많아 보이는데요? 네, 몇 살 정도? 10살? 4살. 4살이야?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같은 시대. 근데 이제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뭐 4살 정도는 그냥 친구인가 봐. 둘이 이제 겹없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이죠. 그래서 뭐 내가 솔직히 좀 웃긴 이름이긴 한데 미국 애플 그 스토어에 가면은 지니어스 바가 있어. 천재 바가 있어. 천재 바. 근데 이 지니어스를 붙일 사람은 나는 워지니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애플에서 나온 사람 중에 워지니악 말고도 또 뭐 물론 다른 빌 앤키슨이라든지 이런 슈퍼 천재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르겠지만 워즈는 진짜 해커이면서 천재였던 거죠. 얘는 뭐야? 에이스 기사예요? 일종의 에이스 기사야. 그렇죠. 엔지니어들. 그냥 거기서 이제 접수해주고 해주는 건데 이제 지니어스 바라고 이름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이름 붙여놨었죠. 좀 약간 웃기긴 해. 지니어스 바. 그 지니어스 바 로고에 저기. 뭐 원자 모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아는 천재는 드물거든. 워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천재였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애플 1이 나온 거야. 애플 1. 애플 1이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런 천재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누군가는 소프트웨어 천재고 누군가는 하드웨어 천재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철학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긴 해요. A부터 Z까지 다 한다. 대단해요. 그 철학이 어떤 면에서 워지니악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워지니악은 어쨌든 빌 게이츠 같이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하드웨어를 설계 같은 것도 되게 잘하는 거야. 그게 바로 스티브 워지니악이었다는 거죠. 1호 회사 이제 창립자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10대에 독학으로 전자회로를 도파했어. 미쳤다. 그냥 종이에 컴퓨터 회로를 재미로 그렸대. 와, 그 컴퓨터 회로가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컴퓨터 물론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컴퓨터 지금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니고 서킷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종이에다 그려갖고 이렇게 되면 작동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서 다 구현을 했다는 거야.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됐다는 거야. 미쳤어. 그리고서 대학 시절에 테넷이라는 영화 테넷의 그것처럼 테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나 봐. 컴퓨터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임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설계했다고 얘기하자
그냥 그 얘는 좀 별종이구나. 그래.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그렇고 야 네가 가서 부품 가서 해서 네가 네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한번 조립해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준이 말도 안 되는 그 부품만 요구해. 20개만 딱 요구한 거야. 원래 20만 개요? 20개. 20개. 딱 20개면은 컴퓨터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20개를 딱 만들어. 20개만 갖고 와갖고 네. 진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만든 컴퓨터가 이제 이게 크림소다 컴퓨터예요. 크림소다 컴퓨터로 명명한 이것도 근데 뭐랑 비슷하냐면 알테어 880하고 좀 비슷해. 토글 스위치로 작동하는 컴퓨터야. 입력장치 키보드도 없었고 출력장치 그 TV도 없었어. 그리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알테어보다 5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 전에 만든 거예요? 물론 상품으로서 가치는 없었지. 상품으로 가치는 없었고 5년 전에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 그냥 테넷이랑 회사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뚝딱뚝딱 만든 게 컴퓨터였던 거죠. 미쳤다. 그리고 어진 이야기 좀 개인적인 취향 탓이 있지만 하드웨어 해커들이 하는 짓은 똑같이 해. 그러니까 하드웨어 해커가 아니라 저 MIT 해커. MIT 해커는 사실 하드웨어 해커는 아니야. 소프트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중첩적이긴 한데 서버는 있었어. 컴퓨터 자체는 있었죠. 컴퓨터 자체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에 어떻게 그 작동되는 것까지 연구는 했긴 했지만 조립까지는 하진 않았지. 그 알테어 8800을 가져와서 거기서 뭐 부가 장비를 확장 장비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거죠. MIT 해커들이 이제 10줄짜리 코드 이게 이제 코드를 줄이는 방식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엔 메모리가 워낙 비싸니까 코드 수를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 코드 줄 자체를. 그래서 10줄짜리 5줄로 만들듯이 어진이야기 하드웨어 설계를 소프트웨어처럼 주물러서 칩 수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여버린 거야. 막 다른 사람은 100개가 필요한데 얘는 20개로 막 그 똑같은 구현을 한다든지 머릿속에 로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최상의 옵티마이징한 로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즈가 아까 전에 이제 말했듯이 앨런 보비라는 이제 홈브루 친구이자 HP 회사 동료인 이 사람을 따라서 어딜 가냐면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가게 된 거예요. 홈브루 처음에는 나 HP에서 행복한데 HP에서 뭐 이 정도 실력이면은 HP에서 연봉을 잘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HP에서도 계산기 만들었으니까 그거만 만들고 뭐 좀 그런 그리고 뭐 알테어 그게 뭔데? 알테어 880나 관심 없어. 나 지금 HP에서 나만의 계산기를 만들 수 있거든. 뭐 그리고 계산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도 몰랐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던 거야.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해커들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지식은 한참 밑에 있었던 거죠. 모르는 거죠. 알테어 880에는 인텔 8088인가 그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칩에 대한 깊이 있는 거를 몰랐다가 이제 홈브루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는 거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뭐지? 근데 천재는 확실히 천재야. 그렇죠. 보면 알죠. 그래서 이게 인텔 8080 인텔 8080 마이크로 칩 데이터 시트를 딱 받은 거죠. 딱 보고 메모리 입출력에 대한 명령을 그 자리에서 다 간파를 했대. 이 데이터 시트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더 천재는 뭔지 알아? 알테어 8800이나 이런 거 물론 크롬앤코 사에서도 물론 TV에 연결하는 거를 나중에 하게 되지만 얘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HP에서도 비디오 관련된 업무도 그 기술도 엔지니어링 했었거든. 이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 보고 이거가 이렇게 하면 TV로 출력할 수 있겠냐라는 거 머릿속에 싹 로직이 그려진 거야. 대단하네요. 그 미친 천재지. 그 대단하다. 데이터 시트 딱 보고 TV에 출력할 수 있겠네. 이야. 이게 LED로 깜빡거릴 게 아니라 TV로 이거를 송출하는 거가 어렵지 않겠는데?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버츠를 많이 거죠.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슈퍼 천재 중에 한 명이야. 물론 진정한 천재는 아까 전에 말했던 셰넌 같은 애가 진정한 천재지만 그렇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로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워즈니악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 명령어가 있으면 키보드가 입력 장치가 되고 TV를 출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 시트만 딱 보고 안 거야. 딱 머릿속에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 I was 이제 자기의 자서전 이렇게 썼어요. 그 무렵 나는 컴퓨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몰랐으니까. HP의 계산 경험에 온통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HP의 모든 조건이 다 있었으니까, 내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깜깜한 상태였다. 그러나 TV 단말기에 관한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그래, 이런 자리라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당시에 그 비디오 쪽 업무 그 기술도 엔지니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파트 있었거든. 생각했다. 떨렸지만 나는 그 모임에 나가겠다. 어떻게 됐을까? 그 모임에 가기로 한 나의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 가운데 하나였다. 안 갔으면 좋을 뻔했네. 안 되겠어 좋대. 맥프로는 나오지도 않았죠. 와 아쉽다 진짜 맥주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력 장치로서 TV는 워즈니악이 주 관심사였다. 왜냐면 비디오에 빠져 있었거든. HP에서 VCR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고, 잡스의 부탁으로 비디오 게임에서 아타리에서 얘가 게임을 순식간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물론 중간에 잡스가 돈을 다 삥땅 치고 워즈니악한테 조금밖에 안 줬어. 그 되게 유명한 일화이긴 하죠. 양아치스러운 부분이 있지 잡스가. 아르바이트하면서 TV 출력된 하드웨어 설계를 200개 이상 칩을 45개로 줄여버려. 대단하네요. 하면서 키보드로 입력하고 TV로 출력하는 컴퓨터 터미널을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 로직을 그려버린 거야. TV? 그래? 그럼 이거 조합하면 어떻게 돼? 키보드가 있고 이게 현대 뭐예요? 컴퓨터야. 이 컴퓨터 모양이 이 모델링이 머릿속에 딱 그려진 거죠. 현대식의 진정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워지니아의 한마디로 두뇌에 딱 형상화된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칩 구조를 보고 TV로 연결되는 거 그냥 터미널이 아니라 컴퓨터를 만들어 버릴까? 리 펠제스타인은 그냥 터미널을 생각했다가 밤 로버츠가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이걸로 뭔가를 해볼까 하는데 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리 펠제스타인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냥 홈브루의 그냥 의장 역할을 한 거고. 왜냐면 리 펠제스타인도 하드웨어에 관심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워지니악 같은 천재는 아니었던 거야. 잡스 이런 거 몰랐나요? 잡스는 몰랐지. 잡스. 잡스는 다른 방면의 천재지. 이 방면이 아니라 잡스는 워지니악은 혼자 천재. 잡스는 팀 천재야. 팀 천재. 팀 천재. 그것도 능력이죠. 그게 더 중요해. 현대 와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렇죠, 그 지금 애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잡스의 팀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와, 걔는 어떻게 관리할까 진짜. 물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잡스도.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워지니악은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야. 내가 입출력 장치. 근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모든 거를 머릿속에서 로직을 다 그려놓고 얘 베이직도 얘가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걸고 넘어져 이 양아치 MS의 빌 게이츠가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애플 원에 들어가는 베이직은 라이센스 때문에 애플 베이직을 못 쓰고 이제 MS 베이직을 쓰게 돼. 그거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럼 어제는 그날 밤 이제 바로 종이에 자기 구상하는 거를 막 그려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낙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직을 흘려갈 것인가,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서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 우리는 그거를 이제 칩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얘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이 전체. 뭔가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승부라는 영화 보면은 이창호 구단이 반집의 승부사라고 그러잖아. 머릿속에서 이 모든 거 다 시뮬레이션 돌린대잖아. 미쳤다. 알파고네 진짜. 알파고적 사고로 하는 거야. 잘 보는 거네. 머릿속. 자, 워지니악이 그랬어. 워지니악이 이 모든 로직이 머릿속에 딱 있어갖고. 미쳤다.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거야. 종이에다. 똑같은 거죠. 종이에 그리는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 종이에다 그리는 거지. 종이에다가. 머릿속에 종이가 수백 개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처럼 뭐 설계 도면에 있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거 없어. 종이에 흰 백지에다가 이거 로직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존나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솔직히 야 인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리네.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다를 수 있지. 대구 갈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머릿속에다 이렇게 했다. 정말 경우에서 다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다. 이창호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창호 방식 때문에
바둑 기사들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 왜? 그 머리 쓰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전이 빠르지 않으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서 회전이 느려지잖아. 와. 이창호만이 1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세돌? 유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 아, 하긴 다 써갖고 탁 깼는데 회로.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길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 우리는 지금 승부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종이에 딱 그렸던 것들이 로직이 딱 머릿속에서 그려진 거가 컴퓨터가 이제 설계가 된 거죠. 종이에다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테어 딱 보고 있더니 알테어는 너무 칩이 많아. 너무 복잡해. 칩이 많고 그리고 밤 로버츠가 스티브 워지니악 같은 천재는 아니었거든. 얘도 장사가 안 돼갖고 그냥 조립키트 파는데 운이 좋아갖고 이게 아다리 맞은 거죠. 아다리 맞아서 아까 전에 그 잡지사에 파퓰러 일렉트로닉스인가 거기에 이제 기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사람이 통해서 홈브루 그 컴퓨터 클럽이 나왔고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알테어 8800이 등장하면서 스티브 워지니악이 그걸 보고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라는 것, 그 다음에 알라버키에 있는 미츠 알테어 8800 이 두 문화가 융합이 됐을 때 그때 천재가 한 명 뚱 튀어나온 거죠. 그게 누구냐? 스티브 워지니악. 그 다음에 스티브 워지니악의 이 물건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인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텔 8080은 좀 비쌌거든. $360나 했어. 360달러에서 좀 약간 덜 떨어진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스 테크놀로지 650이라는 거를 이거 훨씬 더 저렴한 가격 $360. 물론 대량 구매하면 $350는 아니야. 알테어 8800도 이제 그 싸게 납품을 받아갖고 사실 좀 더 싸게 팔았었거든. 근데 워지니악도 이거 데이터 시트를 봤더니 오스 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는데 대신 가격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1975년 6월 29일 밤 10시에 어제는 낮에는 HP에서 얘 정말 골 때린 게 낮에는 회사 다녀. 낮에는 회사 다니다가 일과 후가 애프터 아워스라고 그러잖아. 일과에 가서 집에 가갖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쉬는 그 집에 오자마자 심심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컴퓨터 그린 거야 몇 달 동안. 그래서 1975년 6월 29일 밤 10시에 어제는 자신의 컴퓨터를 딱 구동한 거지. 납땜까지 간 거야. 자기가 생각한 거 딱 하고. TV 화면을 딱 켜고 키보드를 딱 했더니 출력이 딱 된 거야. 화면에서 출력이 딱 된 거야. 개인 컴퓨터 애플 원이 탄생한 날이었던 거죠. 이거예요? 이게 최초의 애플 원인 거죠. 키보드, 메인보드, 모니터. 와. 전기 들어가고. 물론 그때는 패키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내려가고. 이게 나왔던 거죠. 대단해 진짜. 자, 왜 근데 해커 시대에 종원이 됐냐? 이 인물 때문이에요. 이 인물 때문에. 잡스? 잡스. 잡스는 이게 대단한 물건이라는 걸 직감을 한 거야. 야, 이거는 상품이다. 이거 상품이다. 이거 된다 이거. 근데 어지니아가 안 그랬어. 어지니아 홈브루한테 다 이 설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줄게요. 그래갖고 뿌렸어 그냥. 100개를 복사해갖고 설계도면 100개를 애플 원의 설계도면을 100개를 복사한 다음에 달란 사람한테 다 공짜로 줬어. 이거 존나 먹겠다. 존나 먹었지. 미쳤냐고 지금도 얼마짜리를 뿌리면서 이거 졸라 먹겠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근데 그것만 좋은 거야. 야, 내가 컴퓨터 만들었어. 야, 한번 구경해봐. 홈브루 가갖고 이제 그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쭈쭈하고 있는데. 우쭈쭈하고 그래서 데이터 시트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설계 도면을 지 돈 주고 복사해갖고 뿌려버린 거야 이게. 무료로 줬어 무료로. 야, 여기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잡스가 보고 탐탁치 않은 거지. 이 4살 형이 미쳤구나 드디어. 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들의 컴퓨터를 만들고 물론 기술은 워지니아 거지만 이거는 분명 상품이 있다. 근데 워지는 순진했어. 얘는 해커 정신이 있었던 거거든. 공짜로 나눠줘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폰노임의 아키텍처예요. 입출력 장치. 그 전까지의 컴퓨터는
사실 개인용 컴퓨터는 제대로 된 입출력 장치가 없었던 거죠. 없었죠. 알테어 8800도 그렇고 다 없었다가 이 폰 노에만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개인용 컴퓨터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터미널도 아닌 독립된 컴퓨터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워즈니어였던 거죠. 네. 폰 노에만 하이브리드 컴퓨터 구조는 워즈의 개인용 컴퓨터로 드디어 완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모든 컴퓨터 기본 구조가 다 이거야. 맞아요. 네, 모든 컴퓨터 골자가 거죠. 애플 1에 우리는 다 빚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와, 죽기 전 진짜. 진짜. 그렇죠. 우리가 M3 와. 물론 정말 TV를 대단- 출렸고, 근데 최초는 아니야. 네. 근데 이거를 상품으로 개인용 컴퓨터 만든 건 최초인 거죠. TV에 출력 장치로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도 있었긴 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아니었고. 그렇죠. 예, 못하죠. 일반인들은 뭐 일반인은 야 TV 출력 장치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어.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머릿속으로 했지만 이걸 로직을 통해서 그려갖고 이걸 컴퓨터로 만든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 다른 얘기죠. 어, 네,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컴퓨터는 사고 싶다. 진정한 의미의 컴퓨터는 뭐냐? 개인용 컴퓨터는 뭐냐? 네. 사실 알테어는 아니라는 거야. 알죠. 알테어는 그래 우리가 시작은 했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웨어 해커들을 이제 열광하게 만든 건 있어. 맞아요. 근데 진정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죠. 왜냐면 알테어는 그 후속작이 없어. 그렇죠. 끝났죠. 끝났죠. 근데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났지. 근데 애플 1은 뭐가 됐어? 애플 2가 됐어. 와, 씨, 애플 2. 애플 2가 돼서 애플 2가 결국 어디까지 하냐? 현대 맥킨토시까지 된 거예요. 와, 응.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에서 말했듯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알테어는 사실은 생명이 끝났어. 그 끝났죠. 단계에서 끝났고 애플 1은 애플 2로 진화하게 돼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 맞아요. 네. 이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노아 홍수하면은 네.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애플 1도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야. 몰랐어요. 캘리포니아의 그렇죠. 한 거기서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디까지 갔냐? 전 세계로 덮은 거죠. 세계 푼 거죠. 와. 전 세계로 덮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사과 마크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어디서 시작됐냐? 애플 1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전 지구에 확산하게 되는 거예요. 미쳤다. 와. 이게 바로 진화한 거죠. 네. 알- 부터 M4까지. 그치. 알테어 8800은 진화를 이제 멈춰버렸고 저렴한 컴퓨터를 원했던 하드웨어 해커들에게 알테어는 좋은 놀잇감이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컴퓨터는 아니었어. 그쵸. 홈브루의 애플이 등장하자마자 알테어는 개인 컴퓨터 왕자를 그냥 물려주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 1과 애플 2의 하드웨어는 거의 동일하지만 담겨있는 철학은 매우 다른 거죠. 애플 1은 그냥 하드웨어 해커들이 장난감처럼 만든 컴퓨터였지만 이걸 잡스는 정확히 꿰뚫어봤죠. 그렇죠. 이건 상품이다. 돈 된다. 돈 된다. 이거는 가전 제품이다. 가자 제품. 그래서 그 쿠제나트의 믹서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애플 2를 만들게 돼요.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완성은 워즈닉이 다 했지만 이거를 상품을 만든 사람 누구냐? 그렇죠. 잡스였던 거죠. 사파가 중요하죠. 사파가 중요하죠.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냥 어떻게 보면 잡스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야 옛날에 스티븐 워즈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플 1이라는 이름도 아니었을 거야. 그렇죠. 왜냐면 애플 1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회사가 창립되고 애플 1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지. 그냥 스티븐 워즈닉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어. 거기서 그냥 멈췄을 거야. 멈췄죠. 근데 잡스는 이제 히피였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히피였던 거죠. 똑똑하네. 부지런한 히피여서 컴퓨터를 상품화해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잡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커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게 돼요. 돈으로 가는 거죠. 돈으로 가는 거지. 자본으로 가는 거죠. 자본으로 가는 거. 공유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돈이야 다. 이거의 1등 후진이 빌 게이츠였고 그 다음에 잡스가 해커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진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그거를 비난할 건가? 난 비난할 거가 생각이 안 들어. 자연스러운 거죠. 뭐. 돈으로 가는 거.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맥북 쓸 수 있나? 없으죠. 난 못 쓴다고 봐.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컴퓨터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들어진 게 사실이거든. 맞아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통해서. 물론 난 빌 게이츠를 엄청 꼴보기 싫어하지만,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야. 해커 인류가. 그렇죠. 누구한테 다시 나오냐면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괴짜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리눅스가 나오게 돼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져. 네. 지금도 그 세계가 진짜잖아요. 애플에 다시 전이가 돼. 오픈 소스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다 디버깅하고 이거를 되게 힘들 텐데. 애플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지금 다 오픈 소스다. 이 사람들이 다 해커 정신에서 완전 멀어졌다가 다시 해커 정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리차드 스톨만하고 라이너스 토바스의 리눅스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 그래서 지금 뭐냐? 나 오픈 AI는 솔직히 꼴보기 싫어. 이름에서 오픈을 빼야 돼. 그게 맞잖아요. 아니 돈 받는 수는 있어. 네. 근데 무슨 오픈 소스가 아니잖아. 아니죠. 어, 오픈 AI 열다. 오픈 소스도 아닌데 뭘 그게 오픈이에요? 그냥. 그래서 1970년 애플 2의 등장 이후로 한동안 해커들은 정신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다시 숨어들게 해서 나중에 그게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요. 1990년대에 와서 그 리차드 스톨만과 라이너스 토바스를 통해서 다시 해커가 급부상하게 되죠. 다시 급부상하는 네, 거예요. 급부상하죠. 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